화로 유명한 틱나탄 스님은 현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일, 공부, 사랑, 이런 복잡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현재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틱나칸 스님은 호흡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마음에서 놓아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알려주는데요. 그 호흡법을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들이쉬고 내쉬고 깊숙하게 천천히 고요히 편안하게 웃어주며 놓아버려라. 어때요? 복잡한 머릿속이 좀 정리됐나요? 그렇다면 오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손을 잡아요를 온전히 즐겨보세요. 8월 2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참 수행하시는 분들의 이런 책이라던가 수행하는 모습 혹은 뭐 말 이런 것들을 좀 듣게 되면 쉽지는 않다.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은이라도 일단 다잡게 되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좀 괴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탕한가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뭐야, 뭐 어땠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죠. 이렇게 좀 뭔가 현재에 집중하고 좋은 호흡법과 함께. 그러게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 삶이 참 팍팍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그런 건 좀 있죠. 내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는 시간은 필요하다. 맞아요. 저는 그게 밤에 걷기 운동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렇군요. 운동하면서는 딱히 할 게 없잖아요. 운동하는 것밖에. 그럴 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운동 참 좋습니다. 순철 씨는 뭐 그런 시간이 있다던가? KTX를 타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글을 써야 되는 시간이다. 일단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글이 좌르륵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글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생각도 정리하고 내 마음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글이 나오죠. 잘 나오죠. 문인 같아요. 왠지. 창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글을 쓰는 고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요? 문인으로요? 네, 칼럼니스트라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칼럼니스트 했다가 했었어요? 했다가 제가 많은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안티가 많아질 것 같나요? 네, 강하게 좀 쓰는 그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저는 칼럼니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키 씨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요? 네, 저도 좀 글 좀 관심은 있죠. 한번 연습 삼아 그렇게 써봐요. 막 크크크 이런 것만 쓰지 말고. 크크크는 저의 뭐랄까 정신이랄까? 오키 씨의 정신은 크크크다라는 것을 그렇죠.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코너 평소에도 이렇게 웃고 그래서도 이렇게 웃고 오키 씨가 정말 뭐라 그럴까 궁서체처럼 글을 쓴 적은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죠.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건강정보 톡톡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전기밥솥 하면 생각나는 여자 선명지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풀이해줘봐요. 무슨 뜻이에요? 전기밥솥을 네. 폭발시켰던 터뜨렸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몇 번째 얘기했어. 우려먹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우렸기 때문에. 밥솥 하면 생각나요. 네. 밥솥을 몇 개나 해 먹었나요? 하나 해 먹었어요. 하나. 하나군요. 네, 아유,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 하나에게 명복을 네. 빈다고 이제 전해주시고. 네, 지금은 이제 밥솥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냄비 쓰죠, 냄비. 네. 그렇게 어려운 냄비밥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합니다, 명지 씨도. 역시. 아니에요. 밥통이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옥시 씨는 아닐 거예요. 그래요. 전 냄비밥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아니에요. 옥시 씨는 밥을 해본 적이 아 밥은 해요. 알겠어요. 왜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그 두 분의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구원 투수가 필요하네요, 저한테. 없어요. 그래,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어쨌든 옥시는 밥은 한답니다. 그래요. 밥은 쉬우니까. 근데 냄비밥은 아직 시도를 안 해봤다는. 네, 그죠. 시도를 안 해본 거죠.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요.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밥보다 중요한 건 반찬이 아닐까 싶어요. 오. 오늘 무슨 요리 만들 예정인가요? 오늘 호박볶음이요. 아, 요즘 호박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름에 특히 많이 먹을 수 있고 호박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좋죠. 신장이 좋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네. 나트륨을 또 많이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네. 그래서 된장찌개에 애호박을 넣는 이유도 그렇다고 해요. 음, 된장이 몸에 너무너무나 좋지만 네, 그 나트륨이 딱 하나 단점이잖아요. 네네. 네,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위해서 애호박 같은 걸 많이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수술하고 나서 네. 붓기가 정말 심할 때 네. 어머님이 이제 늙은 호박으로 죽을 한참 써주셨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정말? 네, 늙은 오. 호박일 경우에 늙은 호박은 이렇게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화장실에서 사왔죠. 오, 진짜요? 네, 이 호박이 그래서 너무 그 노폐물 배출 잘해줘가지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반면에 저처럼 그렇게 수술할 때가 하고 나서 붓기를 빼고 그럴 목적이 아닌데 너무 많이 먹으면 네. 또 반면에 수분을 너무 또 배출해줘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 호박의 네, 효능이 어쨌든. 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네. 맞춰서 먹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어쨌든 몸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인스턴트와 이제 많은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호박을 제가 이제 한참 호박 볶음을 해 먹으면서 정말 화장실 갈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음식만으로 네. 이렇게 체형이 신체가 변화된다는 게. 네, 몸도 되게 가볍고 호박 볶음을 해놓으면 저는 좀 많이 해놓고 며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거든요. 그렇군요. 네. 호박이 안 굉장히 지겹게. 안 지겹게. 네. 안 지겹군요. 네. 호박볶음 이제. 네. 그 옥시 씨는 호박을 안 먹어도 되겠네요. 왜요? 피부가 좋으니까. 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호박 좋아하나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옥시 씨 은근히 당근에 가리는 이어서. 거를 많이 지금 가린다 이런 거. 편식쟁이라는 것을 지금 곳곳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옥시 씨가 편식하는 거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명지 씨? 맛이 있으면 되죠. 그쵸. 명지 씨가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맛이 맛있으면 없으면 먹으니까. 저도 안 좋아해요. 저도 호박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요, 맞아요. 원래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호박볶음을 맛있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하나의 재료가 들어감으로써 제가 오. 호박볶음을 달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요. 잠깐만요. 잔 하나의 재료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해야 그럼. 되고요. 이게 호박볶음이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반찬은 아니에요.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 입맛을 돌게 하는 참 맛있는 반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또 대단한 반찬이 아니긴 하지만 그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입맛을 돌 수 있게 대단하게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잘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 이게 대단한 반찬은 아니지만 먹으면 대단해진다 이거죠. 아, 그런 거군요. 급 정리하신 느낌인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반찬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럼요. 반찬이 늘 먹는 반찬일수록 쉽게 질리고 또 이렇게 몸에 적은 반찬일수록 또 호박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 그쵸. 식감이 좀 그래서 그렇고 특유의 향이나 비린내 같은 그런 비슷한 향도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좀 맛도 그렇게 입에 싹싹 붙는 감칠맛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반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또 찌개에도 넣지만 또 호박을 그냥 찌개 맛으로 먹고 호박 맛으로 즐겨 먹지는 않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맛있게. 네. 어쨌든 간단할수록 맛내기 힘든 반찬. 네. 호박 볶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애호박도 있고 늙은 호박도 있고 그냥 어른 호박도 있고 수박은 없고. 네, 그런데 호박 볶음에 어떤 호박을 좀 써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애호박 쓰시면 제일 좋고요. 네. 쉽게 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요즘은 특히 다른 데보다 저렴하니까 애호박이 정말 물가를 정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저렴할 때는 700원, 800원도 했다가 비쌀 때는 3,000 몇백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애호박이거든요. 가격이 정말 널뛰긴데요. 네. 정말 좀 주부님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막 그런 물가예요. 애호박이 특히. 네. 근데 요즘 또 농사 지어주시는 분들이 혹시 또 호박을 주시면 그거를 이용해 주셔도 돼요. 아, 호박, 그 애호박, 좋은 애호박 고르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단단하고요. 크기가 고른 거. 그러니까는 호박이 길잖아요. 네. 애호박이 긴데 이렇게 위아래가 한쪽 이렇게. 끝이 굵고, 네, 다른 한쪽 끝은 가늘고 그런 거보다는 고르기가 일정한 거. 아. 네, 굵기가 일정한 거. 네. 그렇군요. 네, 그게 좀 좋은 호박이에요. 네. 또 색깔도 그렇고 그렇지만 색깔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색깔 같은 거 물어보고 최대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길이가 있고 일정한 거. 네,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네. 상처가 없고. 아, 그쵸. 상처도 없어야겠죠. 네, 그건 특히 이제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마트에서 애호박은 이렇게 비닐 포장지에 쌓여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안 만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라보시고 좀 최대한 손으로 느껴보신 다음에 그래도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네. 거기 직원분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건이 탄탄하고 실한 거, 싱싱한 걸로 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농사지은 일반 호박도 중간 크기 호박도 이용하셔도 돼요. 단지 이제 좀 늦게 땄다거나 그럴 경우 호박 씨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취향에 따라 너무 많으면 좀 골라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호박 외에 어떤 재료들 준비해야 되죠? 호박 볶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양념은요, 간을 해주는 건 새우젓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새우젓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호박을 볶을 때 가장 히트가 되는 재료가 있다고 아까 비밀. 말씀드렸잖아요. 마술. 네. 마법의 뭔가. 네. 그건 바로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요? 그래. 네. 그 들깨가루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네. 언제 한번 들깨가루로 된 요리를 집대성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들깨 수제비, 맞아요. 들깨 칼국수, 네. 이건 맛있는데 압니다. 오키씨 수유 한번 오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그럼 좋죠. 수유 그래. 멀긴 하지만 맛있다니까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는 일요일에는 안 해. 왜요? 교회를 가 있어요. 아니, 아무튼 근데 들깨가루 그런 거에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호박 볶음에 들깨가루 넣는 건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이거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한테 이제 들어서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해다 주셨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그전까지 호박볶음을 안 먹어봤거든요. 호박 냄새도 약간 물비빔면처럼 이렇게 그런 게 나는데 새우젓하고 섞이니까
더 먹기 싫은 거 있죠. 네. 짭짤한 매운맛 나고 그렇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깨가루가 들어간 순간 엄청나게 고소하고 이렇게 들깨가 그 가루를 넣다 보니까 들기름하고 다르게 네. 약간 단맛처럼 감칠맛도 나고 호박볶음이 그냥 묽지 않고 들직해져요. 네. 그 점성이 생겨요. 네. 그러면서 되게 정말 이거는 드셔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짜요? 자, 옥희 씨는 네. 호박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상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네네, 저는 잘 알고 싫어했어요. 있죠. 네. 들깨가루 네. 들어간 거 먹어보셨어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가 들깨가루 넣고 볶아주시는데. 진짜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구나. 들깨가루가 네, 들깨가루는 건강한 맛이 많이 난다니까요. 이용해요. 들깨가루 넣고 미역국도 끓여요. 그건 들어본 것 맞아요. 같아요. 얼마나 또 나물 무칠 때도 넣으면 굉장히 그럼요. 맛있어요. 뭐더라 그거? 그 들깨가루 묻혀서 하는 나물 있는데. 여러 어쨌든, 가지는 할수 있고 시금치도 묻힐 수 있겠고요. 다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단지 들깨가루가 좀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들깨가루 제대로 사야 돼요. 그래요? 제대로 안 사면 이상한 게 네.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좀 국산으로 사시고 네. 좀 이렇게 믿을만한 가게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대로만 사면 네. 저도 되게 비싸게 샀거든요. 네. 한 250g 정도 정말 작은 지퍼백 네. 하나에 10,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호박볶음 하면 애호박 하나 분량으로 들깨가루가 2큰술, 3큰술 들어가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네. 네. 이게 호박이 되직해질 정도로 하니까 그렇죠. 호박이 수분이 되게 볶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도 그게 되직해질 정도로 하니까 들깨가루 상당히 더 많이 넣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되겠군요. 네네. 그거 아니면 호박을 저도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들깨가루가 들어가야 맛있다니까. 네. 저는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오키 씨가 진짜 편식주의자들은 한번 이거 해봐야겠네요. 들깨가루 넣어달라고 해봐야겠어요, 진짜. 네, 또 들깨가루는 이제 냉동해서 보관하시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또 다른 요리에 그럼요. 얼마든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사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들깨가루로 국물 내면 정말 건강한 맛이 납니다. 맞아요. 우유 맛이 맞아요. 나요. 우유 맛. 그렇습니다. 고소한 맛.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호박을 준비를 해줘야겠죠. 호박을, 좀 나박나박하게 써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꼴 모양으로 세모나게. 그러니까는 네. 먼저 이렇게 호박을 한 3등 이렇게 끄트머리를 양쪽 다 잘라주시고 3등분 해서 세로로 세워서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4등분하는 원기둥을 위에서부터 4등분 하는 꼴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오이 우리 이렇게 쌈 싸 먹을 때 썰어 먹는 모양처럼 그렇게 이제 호박이 4등분이 나고 네. 그걸 2개씩 잡고 옆으로 썰어가면 부채꼴 모양으로 나박나박 썰어지겠죠. 네. 얇게 써시는 게 좋아요. 금방 익으려면 호박 금방 익는 게 좋기 때문에 센 불에 바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얇게 나박나박 썬 호박을 한 대 모아서 놔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팬을 달구는데요. 네. 먼저 호박을 그냥 넣으면 타니까 먼저 기름을 두를 거예요. 요리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리의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기름은 포도씨유예요. 네. 비싸죠. 우리 보통 예전에는 식용유는 있었지만 네. 요즘 같은 데는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네. 카놀라유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카놀라유가 제일 좋지는 않고요. 네, 포도씨유가 이제 포도에서 짠 거기 때문에 씨에서 네.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리의 어떤 풍미를 해치지 않는 가장 좋은 기름이에요. 네. 일반 카놀라유나 식용유보다 더 살도 덜 찌고, 그리고 저는 포도씨유도 좋지만 이 애호박 볶음에는 올리브유도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올리브유는 그렇게 볶음으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은데. 올리브유가 가장 영양가가 많은데 드레싱 이상으로 열을 가하려면 금방 그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올리브유가 너무 많아서 빨리 먹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좀 좋은 올리브유를 물론 쓰기는 했지만 좀 향이 좋은 올리브유가 있다.
근데 너무 많다 싶으면 이 애호박 볶음에 한번 아끼지 않고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기름을 두르고 팬을 달군 다음에요. 센 불에서 호박을 먼저 볶아줍니다. 네. 몇 분 정도 볶아줘요. 한 네. 3분? 오. 네. 볶아줘요. 그러면 호박이 처음엔 소리도 많이 나고 하다가 호박에서 점점 수분이 나와요. 오, 네. 네. 그때쯤에 이제 새우젓을 같이 넣어줘요. 오, 네. 네, 볶다가 중간에 새우젓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도 한 스푼 이상 넣어야 될 거예요. 애호박 하나에. 네,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새우젓 굉장히 조금만 들어가도 짜잖아요. 네. 수분이 나오니까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사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넣어주시고 호박을 계속 잘 섞어주면서 잘 볶아요. 네. 그러다가 또 들깨가루를 넣어주는데요. 들깨가루를 넣기 전에 호박이 수분이 많아지고 점점 좀 그만 볶아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수분이 한껏 나오다가 안 나오면 좀 타잖아요. 너무 센 불에. 그쵸.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호박이 자꾸 냄비 밑에 달라붙는다 싶으면 불을 중약불로 낮춥니다. 네. 호박을 얇게 썰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익으니까요. 네. 중약불 거의 약불에서 중불 약간 사이 그 정도로 낮추셔도 충분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들깨가루를 넣어줘요. 네. 들깨가루도 열이 너무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 들깨가루도 열이 너무 닿으면은 우리 맛도 맛있지만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약불로 해서 살짝 볶아주다가요. 불을 끄고 잔열로 또 살짝 저어주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데코레이션 완성. 깨로. 아, 깨 맞아요. 통깨로. 통깨를 뿌려서 네. 마무리 해주시면 되게 드셔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오, 네. 맛있겠네요. 네. 오기 씨 맛있겠나요? 네. 들깨가루 넣은 거 먹어볼래요. 좋아하니까 네, 들깨가루. 맛있어요. 예, 그 호박볶음인데 한 번에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보관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물론 한 번에 많이 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그때그때 해먹으면 가장 좋고요. 애호박은 뭐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있어도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해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는 금방금방 먹으니까 한 번에 한두 개씩 막 애호박을 다 쓰거든요. 조금씩 드신다 하시면 나눠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단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재료 기준은 애호박 하나 기준이라는 거에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남은 호박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면 오래 가요. 왜냐면 네. 신문지가 이제 습기도 잡아주고 네. 그냥 위생봉지에 대충 싸서 야채를 보관하는 것보다 더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위생봉지를 이용하기보다는 호박뿐만 아니라 다른 야채들도 저는 신문지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신문지는 쉽게 구하실 수도 있고 그쵸. 위생봉지도 아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 호박 말고도 이 호박 볶음 말고도 호박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호박은 찌개로도 많이 하죠. 찌개. 여름이라 호박잎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호박잎이랑 호박이랑 이제 같이 해서 호박찌개를 끓이셔도 좋고요. 호박찌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좋고, 그래도 남았다. 그리고 아니면은 호박볶음 해놓은 게 좀 상에 내놓기는 애매하게 남았다 싶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비빔밥을 합니다. 아, 비빔밥. 네. 집에 있는 갖은 잔반을 다 넣고 비빔밥을 하는데 이때는 남은 상추도 넣기도 하고요. 양상추도 넣고 꼭 나물만 넣어서 비빔밥 해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나물이 없어도 상추나 양상추나 여러 가지 좀 채소들을 잘게 채 썰어요. 저는 파프리카도 그렇게 넣어요. 비빔밥이 좀 생기가 돌게. 네. 그렇게 해서 애호박 볶음을 같이 넣어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요. 고추장이랑 아니면 국수에 고명으로 올려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호박 볶음으로는 좀 그렇고요. 그냥 호박을 올려야겠죠? 호박을 썰어서.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단호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네. 건 이제 많이 쪄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먹게끔. 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자주 해 먹어요. 그다음에 호박죽. 맞아. 음. 맞아요. 늙은 호박 그 속 긁어 이렇게 네. 맞아요. 호박죽을 또 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리들은 또 차차 그 명재 씨가 네. 이제 소개를 또 해드릴 거니까 그죠? 네, 자 맞습니다. 그래요. 아 참 정말 그 호박 볶음 이 비롯해서 호박잎에 좀 밥 싸 먹는 것도 좋고요. 그쵸. 네, 강된장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사 먹으면 어르신들도 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호박은 추억이 생각나니까. 버릴 게 없습니다. 호박은 맞아요. 호박 씨마저도 먹습니다. 그죠. 맞아요. 호박씨도 먹고. 네, 굉장히 영양가가 높아요. 견과류죠. 견과류를 꼭 섭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박씨죠. 네. 자 버릴 게 없는 호박으로 요리를 해봤고 다음 주에는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는 간식으로도 좋고 끼니로도 좋고 야식으로도 좋은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반찬이 떡볶이가 나왔어요. 구내식당에. 그렇군요. 정말요? 떡볶이가 나와가지고 먹었는데 과연 명지 씨 표 떡볶이는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떡볶이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또 대량으로 만드는 떡볶이가 있고 소량으로 만드는 떡볶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명지 씨의 네. 떡볶이는 또 무슨 비결이 있을지 그러니까 국물 그게 떡볶이도 궁금하네요. 있고 네. 국물이 없는 네. 떡볶이도 있는데 명지 씨가 만들 떡볶이는 과연 어떤 떡볶이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니까 제가 발음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고도 맛있는 밥 반찬 호박볶음을 배워왔어요. 네, 저렴한 재료로 복잡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반찬 호박볶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명지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실내 길안내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럴 때 비가 많이 올 때 뭐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분주하죠. 그렇죠. 저는 외근이 많은 직업이라 네. 밖에 다녀야 되는데 우산 들고 가방 들고 또 흰지팡이도 들고 손이 한 개 정도나 2개 정도 문어가 부러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제트. 나도 가제트. 네, 가제트 그렇습니다. 생각도 나네요. 그래요. 비가 올 때는 너무나 불편해지는 시각장애인들이 네. 오히려 더 실내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근하면은 빗소리 들으며 차도 한잔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여유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빗소리를 굉장히 전 좋아하는데요. 근데 밖에 사실 다니면은 빗소리가 또 우산에 부딪혀서 주변 소리를 산란시키기 때문에 네네. 보행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자동차나 또는 가로수나 이런 데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 올 때는 그래서 비가 안 맞는 옥내, 실내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네. 근데 사실 요즘은 말이죠. 건물이 좀 대형화되고 말이죠. 지하 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 공간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방법 없나요? 미로라고 할까요? 특히 사실 대형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 시각장애인 아닌 분들도 길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네. 표지판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도 그러니까요. 본인이 다니는 길 이외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하물며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미아가 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 전시 공간이나 이런 데는 정말 암담하죠. 그렇죠. 삼성동에 유명한 데가 하나 있잖아요. 큰 건물. 네.
그곳에서 막 전시 많이 하셔가지고 가보면 정말 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한인들도 100% 헤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자, 이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실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음향 신호기도 있고요. 뭐 유도 장치도 많고 그나마 그래도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도 장치를 통해서 많은 길을 가고 또 제대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내에서 길 찾는 게 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더 어려운데 이런 좀 길 안내 기술이 좀 나와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보통 이제 인도어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많이 부르거나 또는 실내 위치 정보를 이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현재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눈에 띄게 일상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여러 시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점차 이게 우리 주변에 가까워지니까 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내 내비게이션이 너무 보편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또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편리들이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을 잠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 최초로 상용화했었다고요? 예, 2010년이죠. 네. 그 G20개국 정상회의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삼성동의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코엑스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아닌 사람들에게도 길 찾아다니는데 어려움을 충분히 줄 만큼 아주 큰 공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상들 또 수행원들이 언론사 기자들 포함해서 쉽게 행사장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한국의 이제 IT 강국이라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이 코엑스라는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코엑스 안에 설치된 각종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AP를 이용해가지고 위치 정보를 서비스를 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큰 건물 내에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무선 AP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할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선택해서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마이 코엑스는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건물을 가진 건물주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의지를 갖고 한다면 충분히 뭐 길 안내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드는데 네, 그렇죠. 또 아이폰 사용자들이 주목할 만한 기술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이제, 사실 위치 기반을 이제 어떻게, 실내 같은 경우는 정보를 획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무선 AP,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무선 AP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각 AP가 위치한 곳과의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의 거리, 그러니까 신호의 강도를 가지고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죠. 네. 대신에, 이 경우는 이제 무선 AP가 옮겨지거나 할 경우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비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상점 같은 데서 쿠폰 정보를 배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정보를 이렇게 발신해서, 주변에 있는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 쓸 수 있는데요. 아이비콘 역시 아직까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용된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도 좋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야구 구장에서 아이비콘을 서비스해서 꽤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구장도 관중석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역 찾고 블록 찾기가 참 찾아다니는 어렵죠. 데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 기술이. 구글 역시 인도 실내 장치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실외 내비게이션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독보적인. 막강한 경쟁력을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갖고 있고, 실내 역시 이제 그 검색 회사답게 각종 평면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거기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그렇게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대형 건물에 평면도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아서 네. 이용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평면도 정보를 이용해서 쉽게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이제 검색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실내 내비게이션들은 건물 내부 정보가 있거나 네네. 별도의 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그렇습니다. 한다는 좀 한계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를 극복한 기술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최근 국내 주요 두 곳의 쇼핑몰 회사들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지구의 그 중력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그 북극과 남극이 이제 두 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큰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는데, 네. 여기에 콘크리트나 철근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은 나름의 그 중력장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 그래서 아이비콘이나 무선 AP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도입 비용이 굉장히 낮죠. 단지 이제 중력장에서의 어떤 그 특정 위치들을 데이터베이스화만 하면 네. 첫 번째 건물이 뭐 리모델링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재건축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그거에 연계해서 매장 정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훨씬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줄 수도 있겠군요. 네, 특히 이제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게들이 이제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들이 이제 손님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쿠폰 정보라든가 이벤트, 할인 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쇼핑객들에게 전달해야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가게를 유치하다 보면 그 가게를 찾아다니는 게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다양한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 별도 장치 없이 구현 가능한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 중에서 실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구 중력장을 이용하는 기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망해 보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 이제 측정을 해서 평면도 위에 이제 현재 위치를 그리고 위치마다의 정보를 이제 기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네. 대형 건물들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사실은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이비콘을 이용하는 방식도 상당히 유망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비용이 낮게 적은 비용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 입장에서 뭐 상세한 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 꽤 괜찮은 기술로 보입니다. 아직 뭐 상용화된 것들은 많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서비스들은 되고 있으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치가 된 것처럼 너무나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오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블라인드 스퀘어가 뜨면서 또 그걸 자유롭게 또 이용해서 보행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네. 실내에서는 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최근에 국내 한 업체에서 터치맵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앱으로 개발해서 런칭을 했죠. 이 경우는 사실 실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현재 자신이 들어간 건물의
평면도를 이용해서 주요 시설물의 위치를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하는 그 정도의 역할인데요. 이것이 이제 좀 더 앞에 말씀드린 비콘이나 이런 서비스들과 결합이 된다고 그러면 일종의 시각장애인용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근시안적으로 나온 것은 좀 없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딱 그 도입되기에는 아직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기대, 수익 이런 부분들이 검증된 바가 없으니까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좀 폭이 넓어지면 그때는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참 과학이 발전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편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오래전에 하곤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한다면 더 윤택한 생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밝은 전망도 내리게 되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생에서는 실내 길 안내 기술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정보를 그리고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 정보 톡톡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순철 씨는 이가 튼튼한가요? 예스. 오, 바로 대답하네요. 네. 진짜 튼튼한가 봐요. 전 건치죠. 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뿌리까지 박혀 있어가지고 사랑니 빼는데 애를 엄청 먹었어요. 뿌리가 안 빠져.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진짜 치아가 튼튼하시네요.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니 하나 빼고 나서 이거 사랑니 뺄 필요 없다. 안 아프니까. 그만큼 건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고기를 자주 먹습니다. 그것도 다행이네요. 어제 뭐 냉장고 부탁해? 뭐 네, 그걸 보니까 거기서 김태원 씨가 어금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네,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치아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못 먹는 게 너무 많던데요, 그분은. 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가 튼튼하다면 또 질문할게. 치약을 골라서 쓰시나요, 평소에? 그냥 막 쓰죠. 보통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막 쓰고요. 네. 막 써도 뭐 이가 상하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튼튼하니까요. 내 치아는 튼튼하니까 이렇게 그냥 막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훅 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요, 네. 이 치아 상태에 따라 치약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치약이 말이죠. 뭐 고르는 방법 따로 필요합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요즘은 다 이렇게 기능성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치아 상태에 따라서 고르는 방법도 다 다른 거군요. 네, 치약에 또 여러 성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 성분에 따라서 내 치아에 맞는 치약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치약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치아 표면의 찌꺼기를 제거하고요. 치아를 빛나게 해주는 연마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또 거품을 만들어서 더러운 것을 쉽게 없어지게 하는 발포제, 그리고 치약이 마르는 걸 방지하고 적당한 습도를 가지게 하는 습윤제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야,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죠? 네, 연마제, 발포제, 습윤제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치약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충치 예방이나 입냄새를 없애준 기능을 좀 하지 않나요? 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양치를 하는 거죠. 충치 예방, 입냄새 제거. 그런데요, 자신의 연령과 치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말이죠.
가장 궁금한 거 있어요. 가장 궁금한 거.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 이건 뭔가? 왜냐면 이가 아무리 튼튼해도 썩긴 썩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충치 예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치과 가서 검사해 본 적 있으세요? 뭐 스케일링 하러 갔더니 뭐 괜찮다고. 썩은 곳이 없다고. 네. 확실히 튼튼하시네요. 저도 네. 사실 그렇게 합니다. 잘 안 썩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깨알 자랑 잠깐 하고 그 충치 예방하는 치약을 원하신다면요,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화나트륨, 인불소, 인산나트륨 등의 불소 함유 치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충치 예방은 불소. 네, 이렇게 우리 기억하면 돼요. 옛날에 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꼭 불소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이런 거 진짜 왜 하나, 맛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불소, 거랍니까? 네, 불소로 이렇게 종이컵에 다 불소를 하나씩 다 나눠져서 먹은 다음에 몇 분 지나면 뱉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 초등학교 다녔을 때.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은 되게 싫어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고마워요, 학교에 그렇게 저를 챙겨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자, 이제 치아가 시릴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을 거의 못 봤는데 치아 시린 분들 어떤 치약을 써야 되는지 네, 궁금하네요. 그럴 때는요, 질산칼륨, 염화칼륨, 그리고 인산칼륨 등에 들어간 치약을 쓰면요, 치아 상아질에 방어벽을 형성해줘서요, 치아 통증을 막아주고 이시림 현상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줍니다. 네. 이 성분 들어보니까 칼자 많이 들어갔는데 뭔가 칼륨 뭐 이런 거. 네. 칼슘, 칼륨, 칼슘은 아닌 것 같고 칼륨이겠죠. 네네네. 염화 칼슘은 눈 올 때 뿌리는 거니까요. 염화 칼륨일 거고요. 네. 어쨌든 칼자가 들어간 성분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말이죠. 치아 건강은 잇몸 그리고 치주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잇몸도 네. 정말 중요해요. 네, 이쪽 건강은 어떻게 또 챙겨야 되나요? 어떤 치약으로 좀 챙겨야 되나요? 네,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소금이나요, 아니면 초산토코페롤이라고 비타민 E의 일종인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비타민 B6의 일종인 피리독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요, 치은염, 치주염 등 치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위에 불소나 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웠는데 말이죠. 여기는 성분이 굉장히 어렵군요. 뭐 네, 소금 비타민- 외에는 뭐 이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초산토코페롤, 피리독신 네.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너무. 그죠? 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치약을 네. 살 때 잘 살펴보면요, 그 치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충치 예방, 아니면 뭐 치주 질환 예방, 이런 게 특징적인 것들이 옆에 겉면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이죠. 치약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치아가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요, 연마제, 아까 설명드렸던 치아를 빛나게 해주는 연마제요, 이게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시리거나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태가 잘 끼거나 담배를 자주 피우시는 분들은 마모도가 강한 치약을 선택하고요. 센 거. 네. 그리고 구강 위생 상태가 좋거나 잇몸병이 심한 사람은 마모도가 약한 치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구강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잇몸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게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네요. 잇몸이 안 좋다면 이 구강도 구강 상태가 안 좋은 건데. 곧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치약 하나를 선택할 때도 내 치아 건강에 맞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한다는 걸 오늘도 배우게 되는군요. 그죠?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그 화요일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수요일도 그렇지만 요리도 옥 씨가 편식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아주 좋은 정보고 이거도. 근데 호박볶음 네. 따뜻하면 먹어요. 바로 했을 때. 근데 좀 냉장고에 들어가다 차가워지면 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당근은요? 당근은 할 말이 없네요. 그거는. 콩나물은요? 콩나물 먹어요. 시금치는요? 먹어요. 가지는요? 안 먹어요. 역시 가지에서 다 걸려. 가지 좋아하시는 네. 분들 찾기 힘들던데. 저 좋아합니다. 그래요? 가지를 말이죠. 쪄가지고 네. 무쳐가지고 네. 먹으면 맛있다고 저번에 우리 요리 시간에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맞아. 말을 막 꼬고 이렇게 해서 비비고 이렇게. 아니 오래 사시라고요. 장수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IT 정보 시간에는 저희 실내 공간 길 안내. 네, 그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헤매는 분들 많잖아요, 실내에서. 네. 헤매는 분들 좀 주의하시고 그러라고 내비게이션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네. 치아 건강 뭐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오늘 어떻어요, 방송? 오늘 재밌었고요. 들깨가루가 어디에 이렇게 키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요리도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렇군요. 이 들깨 수제비 맛있다니까요. 네.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육까지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고 네. 사드리고 커피는 오키 씨가 사고. 네, 알겠습니다. 커피는 제가 사야죠. 네. 자, 8월 2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